안녕하세요. 튜브와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두 편과 달리 3편은 생생한 영상이 아닌 비극적인 죽음으로 시작돼 형사적 사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해졌고, 그는 우영우의 병과 비슷한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영우가 자폐증 환자라는 측면에서도 해당 사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우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증후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영우는 동료들과 함께 변호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다.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를 겪고 시민 행동을 잃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영우의 의뢰인은 사건의 일부가 부모가 직접 봤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혔습니다. 피해자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부검 결과 희생자는 22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흉부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도 희미한 자국이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은 그가 부드럽게 취한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증거들은 피고인에게 향했고 검찰은 취중 피해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싸움이 벌어져 측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이자 피고의 부모인 오빠는 자폐증 남동생과 항상 관심을 갖고 노는 형제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는 막 합격했다 겸손하고 따뜻한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동생은 키도 크고 말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착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는 동생이 형을 공격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전히 이전 두 에피소드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먼저 문제를 제기한 다음 사건에 대한 답을 찾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상황들은 웃긴 상황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관객으로서 영화는 아이디어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다른 작은 요소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중 누구나 영우 같은 동료가 매일 같이 생활하고 일한다면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소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그것을 성공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우를 향한 준호의 태도와 애정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방해받는 느낌도 안 들고 영우 씨가 고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에피소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영우는 피고를 만났지만 피고가 오빠 얘기를 꺼내자 흥분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해서 이 사건은 영우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하지만 영우는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폐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묻는다. 그리고 나서 그의 대답은 새로운 것을 열었다. 지금까지 영우 같은 장애아를 키우는 과정에서 편부모가 겪는 고충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우는 피고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냈고 피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와 정 변호사와 함께 피고를 유치하기 위해 재롱을 펼쳤지만 오빠의 죽음을 거론하는 질문에 피고가 화를 냈기 때문에 다시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우는 자신의 능력 덕분에 사건의 다른 점을 깨닫고 피해자가 자살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동생의 행동은 단순히 그를 저지하고 구하기 위해 노력하려다 실수로 동생을 구슬프게 만듭니다. 자신의 추측을 믿은 영우는 준호와 함께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가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피해자의 줄과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진실이 밝혀집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가족의 명예를 진실보다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상을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우는 그 사실에 근거해 의뢰인을 감형하기 위해 변호하고 싶은 목소리를 냈고 그들의 부모는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으로 감형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심지어 자신도 자포자기한 아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우는 겁에 질려 인터넷 댓글을 통해 동생을 비난했고 심지어 차별과 오명과 경멸까지 받았습니다. 영우 씨한테 동생에 대한 댓글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고 학습에 대한 미친 압박이며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사이버 폭력은 결코 뜨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주는 장애인이 귀찮다고 느끼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댓글을 쓰거나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이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분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에피소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도 시청자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구체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우는 자신의 추측력과 열정 덕분에 사건의 전말을 꿰뚫어보는 척하며 피해자 아버지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고 장남으로 하여금 이번 자살의 압박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죽었고 그의 죽음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죽음이었죠. 사건은 종결되고 영우는 성공했지만 남겨진 것은 자신이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떠났습니다. 드라마의 결말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슬프지 않은데 정 변호사는 앞서 자폐증 변호사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며 검찰의 공세에 맞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목소리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영우를 향한 애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우가 지난 일로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계속 빛나길 바랍니다.